오락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공원 안에 살고 있다는 부부. 곧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혹시 이경규 아버님 댁 아시나요? 아, 저희 집이에요. 아, 이경규 아버님이세요? 예, 예. 아, 어디서 오셨는데요?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좀 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예, 이리 오세요. 남편을 따라 나선 제작진. 여보! 손님 왔어. 서울에서 방송국에서 왔대. 안녕하세요. 예, 멀리까지 집이에요. 오시느라고 쓰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두 분이 이경규 아버님이시고? 예, 예, 저희 이창순이에요. 집사람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귀농 11년차 이경구 이창순 부부입니다. 눈 가는 곳곳마다 녹음이 우거진 숲과 나무가 펼쳐져 있어 마치 그림 속 풍경 같은 부부의 집. 이런 전망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부부가 정말 부러운데요. 예. 집을 여기다 어떻게 지게 되신 거예요? 여기가 오락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데예요. 저쪽 산이 대미산이고 이쪽 산이 황장산이고 요 뒤에 오락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가 맑고 물 깨끗하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산 지가 한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집을 둘러보니 세상에 여기도 집 저기도 집, 부부 둘만 사는 산골에 집이 참 많기도 많습니다. 근데 집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아주 방이 5개가 있어요. 요 집은 깃들집이면서 노화집이고, 그 다음에 이 집은 목천못 집이면서 노화집이에요. 귀틀집하고 목천목집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깃들집은 나무로 다 귀틀로 만들어 놓고 그 틈에다가 흙을 채우는 거고, 그럼 목천공법의 집은 어떨까요? 목천목집은 흙을 놓고 토막난 나무를 놓고 또 흙 놓고 토막난 나무를 놓고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깃들집하고 목천목집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나무로 벽을 만든 뒤 흙을 채우는 귀틀집은 산속 바람과 눈을 잘 막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어진 게 특징이고요. 나무와 흙을 40cm 두께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목천공법의 집은 단열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여름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부의 황토집 안을 구경해 볼까요? 부부의 황토집 5채 중 하나인 이곳은 부부가 귀농하기 전부터 있었던 집이라는데요. 11년 전 전국을 돌며 귀농할 곳을 찾던 부부는 산골 정치와 잘 어울리는 따뜻한 분위기에 이 집에 반해서 귀농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기 밖에서 보면 어떤 데는 보여요, 밖에서. 그런데도 이게 겨울에 따뜻해요. 숨을 쉬면서도 따뜻해요. 황토집의 또 다른 매력은 시야가 확 트이는 천장.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는 뭔가요? 기둥은 뭐예요, 이거? 천장 받쳐주는 거예요. 예. 이거 운동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원래 목적은 아닌데 한번 좀 철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다음엔 꼭 성공하세요. 귀농 전부터 있던 또 다른 황토집. 민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황토집과는 달리 이곳은 부부가 안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부부의 안채를 둘러보니 황토집과 잘 어울리는 가구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응. 우리 박관 장관이지요. 아버님이? 네. 그러니까 편하게. 예. 그러니까는 여기다 고정시키려고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또 한 대는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뭐 방법 없나 하고 찾아보더니 바퀴 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퀴를 다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남편의 지혜가 정말 놀랍죠? 그럼 이 황토집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더 필요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쳤어요.
(1년여에) 걸쳐 지었다는 황토집. 앞서 봤던 집들과는 달리 부부의 손길이 많이 닿은 곳이라 더 애착이 간다는데요. 특히 이 천장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 석가래가 우산살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역학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천장 모양에도 저마다의 역할과 쓰임이 있군요. 그런데 이건 글자는 뭐예요, 저게? 저거는 용령자와 거북구자가 위 아래로 돼 있는데 이게 상랑할 적에 오래오래 오복을 받고 살라는 뜻으로 만드는 글씨입니다. 이 상냥식 문구는 남편의 매형이 손수 써줬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전원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는 부부. 그런데 부부는 왜 황토집을 5채나 갖게 된 것일까요? 집사람이 황토집을 짓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몸도 개운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꼭 황토집을 고집해서 저것도 또 이렇게 새로운 집도 황토집으로 짓게 됐습니다. 황토집 사랑이 각별한 부부. 가마솥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시려나 본데요. 소단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는 장작불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바짝 마른 생김새가 그 정체를 아리송하게 만드는데요. 가마솥 안에 넣고 또 넣는 이건 대체 뭔가요? 우뭇가살이라고 바다 해초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는 우뭇가사리. 물 안에 우뭇가사리를 넣고 1시간 동안 푹 삶아주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을 오랜 시간 삶는 거 보니 혹시 무기라도 만드시려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우뭇가사리를 뒤로 하고 흙을 퍼담기 시작하는 남편. 꽤 많은 양을 담더니 다시 가마솥 앞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삶은 우뭇가사리를 흙 위에 부어주는데요. 아니, 맛있게 먹어야 할 우뭇가사리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황토집을 지면서 질 적에도 쓰고 또 보수할 적에도 써요. 이거를 황토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바르면은 친환경 코팅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하, 우뭇가사리를 섞은 황토 반죽으로 집을 보수하시려는 거군요. 고쳐야 때가 어디지? 저거 호텔랑. 여기 틈 이런 데 간대. 가뭄 난 듯 쩍쩍 갈라진 황토벽. 황토는 날씨가 습하면 잘 녹기 때문에 틈틈이 보수 작업이 필요하대요. 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잘 달라붙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토물은 뭔가요?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묽게 하셨어요? 1차로 저거 사이는 이제 좀 된 거로다가 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흙물을 이제 메꾸고, 그 다음에 또 우뭇가사리만 또 바르고. 섬세한 손길로 갈라진 황토벽을 메우는 남편. 장인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선수. 이 집을 짓는데 그러면 뭐 선수가 됐지 이제. 남편의 손길이 닿은 다음 이젠 아내가 투입될 차례. 아내의 솜씨도 남편 못지않게 정말 꼼꼼하네요. 부부의 땀과 정성으로 드디어 황토집 보수 작업 종료. 와, 이렇게 보니 꼭 새 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얘기하면 소일거리고 잘못하면 이제 뭐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우리는 소일거리 재밌어요. 또 다른 재미도 있습니다. 새로. 얼굴에다 해야지 저기다 재미가 없어 이제. 귀농 전엔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들 만큼 바쁘게 살았다는 부부. 시골에 오니 함께하는 모든 일이 그저 즐겁습니다.
황토벽 보수 작업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선 부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계곡으로요. 수건 좀 빨라고 가요. 부부의 집 앞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속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원했다고요. 계곡물에다가 계곡물에 빨래하고 세수하고 얼마나 좋아요. 부부에게 이 계곡은 행복한 귀농 생활의 원천으로 자리했습니다. 오염이 하나도 안 된 물이 흐르는데요. 봐봐, 봐봐, 얼만큼 많은데. 계곡에 왔으니 물장난은 필수. 아이들처럼 해맑은 모습에 보는 사람도 저절로 미소가 나네요. 우리가 늘 같이 있으니까 뭐 신호가 들리겠어요. 둘이 서로 이제 그런 거 찾아서 즐기는 거죠. 산골에 있는 24시간이 언제나 행복한 부부. 이들이 귀농을 했던 진짜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촌을 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토목공사를 하는 남편을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며 바쁘게 살았던 아내. 마음 한편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귀농의 꿈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건 실은 아내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안 좋았어요. 아기 나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위장병 오더니 또 늑막염 걸려 또 나중에는 자궁암까지 걸렸었어요. 하지만 자연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의 건강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여기 들어오면서 점점 뭐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도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건강이 좋아졌다는 건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날 오후 부부를 찾아 나섰지만 이곳저곳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는 상황. 어머니. 안 계신데? 어디 가시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행방이 묘연한데요.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꽃감 작업해요. 꽃감 작업이에요? 포장 수석이 옷감이요? 네. 귀농 후 꽃감을 만들어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부. 해야 되는데. 요즘 추석을 앞두고 주문이 많아 하루에 서너 시간은 꽃감 포장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옷감이 보니까 다 좀 틀려 보이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요? 숙성 기간이 좀 달라요. 숙성시키면 더 깊은 맛이 나요. 꽃감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몇 년 숙성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숙성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6년산이고요. 14년산인데 이거는 분이 아주 많이 잘 난 상태고 이거는 2013년산인데 분이 이제 덜 나긴 덜 났는데 맛은 괜찮아요. 숙성 기간에 따라 생김새가 다른 꽃감. 정말 신기하네요.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더 특별한 게 있다는 냉동 창고. 아내가 꺼내든 것은 이게 지금 2009년산가. 네? 2009년산. 이게요? 무려 8년간 숙성된 꽃감인데요. 꽃감 이름 안 상해요? 맛보면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래돼서 건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맛까지 딱딱하진 않고요. 이거 먹으면 이건 소화도 잘 돼요. 8년 숙성된 꽃감. 그 맛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시시기에 나선 담당 PD의 평가는 맛있어요. 이 오래된 것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요? 이거 한 개에 5,000원. 5,000원짜리 꽃감이라니 난생 처음 보는데요. 음미해서 드셔야 돼요. 그냥 단꽃감처럼 벅벅 먹는 것들이 아니고 음미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다시 꽃감 포장에 열중하는 부부. 좀 더 발라야 되나요? 좀 더 바를까? 꽃감에 뭘 발라요? 멀쩡한 꽃감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이게 오미청이에요, 오미자청. 우리는 산에서 따는 거 산오미자로만 해요. 그게 또 야생 오미자.
대체 이 오미자청으로 뭘 한다는 건지 궁금증이 쌓여갈 무렵 갑자기 오미자청을 곶감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미자가 항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표면에 붙어있는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요. 내가 오미자 쓴 거예요. 오미자청 덕분에 곶감 맛도 더 달콤해진 거군요. 곶감 작업을 마치고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분주하게 하고 있는 남편. 데이트라도 가시는 건가요? 여보, 빨리 나와. 알았어. 신발도 신어. 능이나 산에 가서 난리네. 아, 걔들만 부담스러워. 데리고 가야지. 누가 또 같이 가세요? 우리 배인데 저 배 이름이 능이에요, 능이. 배낭만 매면은 저렇게 끽끽대는 거예요, 제가. 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완전 귀신 같아. 부부가 밖에 나가는 걸 귀신같이 아는 반려견 능이. 결국 목줄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야, 능이야 어디 가니? 너 설마 도망친 거야? 예상치 못한 황당한 상황. 능이, 이리 와. 타고, 개 타고.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생각한 묘책은 바로 밥으로 유혹하기. 야, 능이야, 밥 먹어. 야, 능이야. 능이야, 이거. 역시 이 녀석도 돌아올 줄 알았다. 앞으로 도망가면 안 돼. 에이, 오늘은 실패다. 반려견 능이까지 태우고 드디어 출발. 부부가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황장산인데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지역 주민들만 퇴치 허가를 맡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 이맘때만 되면 자주 산을 찾는다는 부부. 제철 맞은 특별한 버섯이 이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 반대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갈게. 구역을 나눠 시작된 버섯 찾기. 왜? 아, 없어. 좀처럼 보이지 않는 버섯. 그런데 그때 뭔가를 발견한 남편. 이게 뭐예요? 쌀이버섯. 이게 삶았다가 한 하루 이틀 우려내가지고 먹는 버섯이에요, 이게. 아, 바로 가면 안 돼? 네, 약간 독이 있어가지고, 약간 우려내서 먹는 버섯이에요. 쌀이버섯을 조심스레 채취하고 이보다 더 특별한 버섯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뭐 찾았다고? 능이야? 드디어 부부가 찾고 있던 가을산의 보물 능이버섯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반 버섯과 달리 양식이 힘들어 더 귀하다는 능이버섯. 상태는 어떤가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뽀얀 상태라 이 정도는 좋아요. 근데 좀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데 먹는 사람은 한 송이를 다 먹기 때문에 작은 거 먹으면 더 이익이지 사실 영양분 따지면은. 왜요? 여기, 뭐 안 보여요? 네? 여기 뭐 안 보여요? 능이버섯 또 발견! 야, 엄마.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능이 있네. 능이버섯은 혈액 정화와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능이버섯 수확에 한껏 신이 난 부부. 얼마큼 되겠네 이거. 어우 이거 막 뽀얀이 막 이쁘네. 진짜 좋다. 우리 절기가 있어요. 백로 절기에 그때쯤에서부터 이제 나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서 보름 20일 정도. 이게 완전 두 꼴다리 딴 것만 해도 오늘은 엄청난 수확을 얻은 거예요. 가지 얼마 땄나 보고. 알았어 나도 보자. 오늘 이거밖에 못 땄네. 0.3, 0.4 되나? 그 정도면 얼마야? 4만 원어치? 한 4만 원어치 뭘 땄네?
밥 먹고 살겠다. 아니, 자기 배 안 고파? 배고플라겠네, 실실. 그럼 내려가자고. 가서 저녁 먹자고. 그래? 응. 이거 가지고 반찬해갖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고. 자연이 내어준 싱싱한 선물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냉이 전골 좀 해보려고. 싼 거로 한번 먹어봐야지. 우리 냉이가 이 상태가 좋아가지고 맛도 더 있을 것 같아. 육식을 거의 안 하신다고 그러요 네, 육식은 거의 안 하고요. 산채식으로 주로 많이 하고. 채식은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막 부산물들이요. 찌꺼기 생긴 것들 다 쓸고 갖고 나간대요. 능이버섯 전골은 깨끗하게 씻은 머위대와 싱싱한 무, 부부가 직접 딴 능이버섯을 듬뿍 넣고 끓여주는데요.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 아내. 근데 이건 곶감이네요? 콩장에다 곶감 넣으면 달짝지근하니 맛도 있고요. 영양가도 좋고. 요리에도 이렇게 꽃감이 들어가요? 곶감 어디나 다 써요. 이게 어디 들어가도 약간 그 자연적인 단맛이 있죠. 그게 첨가되니까. 고소한 콩장에 곶감을 올려 살짝 끓여주면 곶감 콩장 완성. 준아빠, 여기 가서 저 오이좀 한 2개만 따다 줘. 아내의 심부름도 군말 없이 하는 애처가 남편. 그런데 남편이 딴 열매가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이거 뭐예요? 오이요. 조선오이. 에? 이게 조선오이요. 오이 안 같죠? 네. 예, 이제 조선오이. 아주 오이 중에서 맛있어요. 좋죠? 진짜 신기한데? 부부의 텃밭에서 직접 공수한 조선 오이는 어떻게 변신할까요? 이게 실미연에서 온 건데. 먼저 오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진짜 이 오이가 조금 지나면 노가오이라고 이제 늙는데 요럴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아삭아삭한 게 우리 토종오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맛있는 거. 오이와 곶감에 고추장을 듬뿍 넣고 잘 섞어준 뒤 식초를 뿌려주면 곶감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자연이 내어준 풍족한 식재료 덕에 늘 건강함이 넘친다는 부부의 밥상. 오늘 저녁 밥상엔 시원담백한 맛이 일품인 능이버섯 전골부터 고소한 콩과 달콤한 곶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곶감 콩장 무침, 매콤달콤한 맛이 풍미를 돋는 곶감 오이 무침까지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지금 혹시 인증샷 찍으시는 건가요? 매번 찍어요, 매번. 조금 특별한 음식이 있다면은. 식사하시기 전에 꼭? 네. 봐봐. 맛있네. 이거 대성공이지? 애들 좋아하겠지? 짠! 오늘도 알차게 하루를 보낸 부부. 부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몇 살까지 사느냐?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1살까지 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사는 날까지 몇 살이든 뭐든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사람이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니까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게 내 소원이 앞으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그러시다. 네. 이게 뭐 황장산 황토 부부의 꿈. 저희들도